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하면 대부분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를 떠올립니다만 그 전에도 몇 번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1963년, 그때도 외환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에 엄청난 외환을 쏟아부었고 결국엔 외환이 모자라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랐지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석유회사 걸프가 투자 제안을 해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 사정이 어떻단 말이야? 1억 달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경제기획원 부원장보 김학열로부터 외환 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있던 박정희.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다. 1억 달러도 안 된다. 예. 요즘 울산 공업단지 건설을 위해 들여온 해외 원자재, 그거 결제를 못해서 아우성이랍니다. 물건을 들여놓고 결제 못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도입니다. 저기 김학렬이 예, 카카. 방법이 하나 있어. 걸프라고 미국 석유회사인데 울산 정유 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 서 있는 모양이던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임자 생각은 어때? 이성호 사장이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석유회사가 있는지 그거 알아보러 일본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응. 하루가 급한 이 마당에 이 사장이 그런 제안을 받고도 금방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지. 걸프 석유회사의 자본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경영권 일부를 넘겨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더구만. 정유와 제철은 국가기관산업입니다. 국가기관산업은 민족 자본으로 지낸다고 하는 게 각하의 원칙이었고요. 그런데 민족 자본 동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게 냉정한 현실이야. 현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당시 박정희는 매우 침울했으며 안색 또한 좋지 않았다. 밤마다 폭음이 잦았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제는 외환이었다. 또한 대선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그에게 미국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희망은 어쩌면 울산 정유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는 미국 석유회사 걸프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일본 방문을 마친 대한석유공사 사장 이성호가 박정희를 찾았다.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서를 내는 곳이 있는지 기다려봤지만 제안서를 낸 곳은 걸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프에서 낸 제안서는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협상의 초안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입니다. 어디? 에이, 이게 뭐야? 걸프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이 이게 얼마야? 2,500만 달러? 그렇습니다. 2,500만 달러.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의 반이나 되는 돈입니다. 걸프사는 약 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우리 주식 25%를 인수하고 차관으로는 2천만 달러를 연리 4.5%로 제공한다. 이런 계획이랍니다. 살았구만. 외환위기 넘겼어. 카카. 임자는 무조건 이 협상을 마무리 지어. 무조건 걸프하고 손잡고 이 공장 지어.
예, 카카. 인력이나 뭐 그 밖에 다른 뭐든 임자가 원하는 대로 해. 정부가 지원할 거야. 그래서 이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라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지. 이 돈으로 외환 위기를 막으시려는 보관을 갖고 계신 겁니까? 미국 석유회사 걸프의 투자 의향은 박정희는 물론이고 경제기획원을 들뜨게 만들었다.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나온 기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검고 침울했던 박정희 의장의 안색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매서운 눈빛이 번뜩였다. 어느새 동작이 활발해지고 용기와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았다. 걸프 석유 회사의 울산 정유공장 건설 사업은 계약 조건이나 규정 같은 것은 무시하고라도 최단 시일 안에 집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다. 부족한 외환,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에 관련해서 빚어지는 미국과의 갈등. 그뿐이 아닙니다. 흉년과 그로 인한 사상 최악의 보릿고개, 폭등하는 물가.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때 정부는 혼식으로는 안 된다. 분식이다. 무조건 쌀을 아껴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낄 쌀도 없었지만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미국 석유회사가 그것도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고 했으니 앞뒤 찰 게 없었을 겁니다. 계약 조건이나 규정 같은 것은 무시하고라도 무조건 일이 되게 만들고 싶었을 겁니다. 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우리는 협상에서 또다시 약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미국 석유회사 걸프는 결코 보따리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걸프사는 수십 명이나 되는 교섭단을 파견했으며 그들은 조선호텔 한 층을 빌렸고 7, 8명의 인원을 상주시켰다. 한국 측 역시 교섭단을 구성했다. 대한석유공사 원유구입 및 차관교섭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공부의 오원철, 경제기획원의 황병태, 재무부의 이재설 등이 협상 과정에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성원은 또 한 명의 인물과 접촉하고 있었다. 김흥안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 우리한테는 김 변호사가 꼭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지금 걸프사에서는 교섭단만도 수십 명이 왔소.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원유 판매 담당, 운송 담당, 기술 담당, 차관 담당, 법률 담당, 각계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테죠. 우리도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교섭단을 구성하고 있소마는 회사법에 밝은 인재가 없어요. 우리 김 변호사께서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일을 하셨고 아주 잠깐 일했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국제 감각을 익혔을 거란 얘기요. 저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국가의 중차대한 일에 미력 하나만 내 힘이 필요하다는데 뭘 망설이겠소. 자, 다만 내가 지금 정치활동 중지 상태요. 아시지 않소? 나 장면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이요. 누가 지금 정치 활동을 하자고 했소? 경제 활동을 하자는 거요. 내가 군사혁명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장명 박사께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것보다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반기지 않을 거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책임을 질 거요. 무조건 책임을 질 테니 우리 교섭단에 합류를 해주시오.
이성호의 강권이었든 어쨌든 김응아는 대한석유공사 원유구입 및 차관교섭위원회에 합류하게 되는데 대한석유공사 이성호의 방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모 인사가 찾아왔다. 네, 듣자 하니 교섭단 안에 김응한 변호사를 끼워넣기로 했다면서요. 끼워 넣은 게 아니라 필요한 인물이라는 판단 하에 내가 간곡히 합류를 부탁했소. 거두절미하고 김응한이가 누군지 아쇼?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한 변호사요. 특히 회사법이 전공이요. 참, 잘 모르는가 본데 내가 알려줄까? 장면 박사 밑에서 비서실장 하던 놈이요. 그것하고 교섭단의 일원이 돼서 미국 회사를 상대하는 일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상관이 없어? 장 박사는 6번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래서 김 변호사 합류를 취소해라 이 얘기요? 당연한 거 아니오? 과거 정권에서 해먹던 인물이 왜 현 정권에까지 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아니 이 사람이 김은항 변호사는 걸프사와 교섭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재요. 그리고 이 일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란 일이요. 알겠어? 헐벗고 굶주린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나란 일. 그런 일에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정치가 어딨어? 한편 박정희는 공보실장 이후락과 함께 미 정부의 태도 분석을 하고 있었다. 당시 미 정부는 한국 투자를 결정한 걸프사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게 아무래도 이상해. 미국은 나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면서 이 다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왜 걸프사가 우리한테 투자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건지 그 속을 모르겠어.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경제를 그들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석유 공급은 미군이나 미국계 석유회사를 통해 독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랬지. 그런데 한국이 만들어진 석유를 사다 쓰는 게 아니라 원유를 사들여와서 직접 정제해서 쓰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유 산업은 국가 기관 산업입니다. 만일 미국 회사가 아닌 다른 나라 회사가 대한민국 국가 기관 산업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는 투자한 나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 우리를 저들의 영향권 하에 두기 위해 나를 반대해온 입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걸프사를 지원한다. 그 얘긴가?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은 우리한테 그 밖에 다른 카드는 없습니다. 적자는 고비와 곡절이 있었지만 대한석유공사와 걸프사는 합작 투자안을 만들어낸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었다. 걸프가 489만 달러를 투자해서 대한석유공사 주식의 25%를 인수한다. 걸프는 대한석유공사 측에 2011만 달러를 연리 4.5%로 제공한다. 대한석유공사는 15년간 2억 배럴의 원유를 처리할 때까지 적출항에 본선 인도 가격으로 걸프의 원유만 도입한다. 원유 수송은 걸프가 독점한다. 이사회는 한국 측 이사 4명, 걸프 측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며 예산안은 걸프 측 이사와 한국 측 이사가 합의해야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울산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협상이
한국석유공사와 미국 걸프사 간에 맺어집니다만 불평등 계약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게 됩니다.